안녕하세요. 달달한 꿀템 할인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요즘 몇 년 사이에 갑자기 애플의 맥 컴퓨터들이 인기가 많아진 것 같아요. 저부터도 2017년도부터 맥북을 쓰기 시작해서 작년에 맥북 에어 M1을 구매해서 잘 쓰고 있거든요. 웃긴 게 처음에는 적응이 잘 안 돼서 이것저것 해보다가 맥북 추천한 사람을 원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맥북을 추천을 하고 다니고 있죠. 서론이 길어질 것 같으니 빠르게 본론으로 들어가면 지금 쿠팡에서 맥미니 M2 일반 버전과 M2 프로 버전 그리고 맥북 프로 M2 프로와 맥스칩이 탑재된 제품을 사전 예약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후인 3월 초중순에 도착하는 일정인데요. 그러다 보니 할인과 할부를 잘 해주는 것 같습니다. 쿠팡아웃 사용자에게 카드 할인 10%를 적용해주고 거기에 구매 시 애플 케어 플러스도 할인을 하는데요. 액계풀은 30%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이면 무이자 할부를 최대 22개월까지도 지원해주고 있어서 잘 활용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맥미니 깡통 8기가에 256기가 할인받으면 76만 5천원 구매 가능하고요. 512는 100만 8천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M2 프로칩이 들어간 제품은 16기가, 512기가 제품이 161만 1천원으로 구매 가능하네요. 제가 영상 뒷부분에 맥북을 5년 이상 쓰면서 느낀 부분을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할인 정보를 다 보시고 저의 맥북 사용서를 들으신다면 제품을 구매하시는데 약간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14인치 맥북 프로인데요. M2 프로랑 M2 맥스 프로세서가 있습니다. M2 프로 16기가 512 제품의 혜택을 보시면 251만 1천원에 구매 가능하십니다. 28만원가량 싸게 구매 가능하네요. 16기가 1테라 제품은 314만 1천원으로 35만원 돈 저렴합니다. M2 맥스 32기가 1테라 제품은 386만 1천원으로 혜택 보실 수 있으시고 할인율이 약 43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16인치 맥북 프로입니다. M2 프로 16기가 512 제품이 314만 1천원, 1테라 제품이 338만 4천원입니다. M2 맥스 32기가 1테라 제품은 435만 6천원이네요. 저도 돈 많이 벌어서 M2 맥스 이 제품은 한 번쯤 써보고 싶네요. 할인을 받으시려면 제휴 카드가 있으셔야 합니다. 10% 즉시 할인되는 카드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하나카드, 농협카드입니다. 애플 케어 플러스의 경우는 30% 할인이라서 할인폭이 큰데요. 맥미니는 11만 9천원에서 8만 3,300원으로 할인, 맥북 프로 14인치는 32만 9천원에서 23만 300원으로 할인, 16인치는 49만 9천원에서 34만 9,300원으로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애플 케어 플러스를 같이 구매하는 방법은 제품을 구매 시 애플 케어 플러스를 선택하시고 제휴카드로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애플 케어 플러스만 따로 구매는 안되니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앞에 소개드린 모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옵션에 따라서 모델이 몇 가지 더 있으니까요. 자세한 것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 놓을 테니 들어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다른 제품들도 보시면 아이패드도 6-7% 할인하는 제품도 있고요. 맥미니를 사시면 필수인 트랙패드도 6% 정도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맥북 에어 M1도 일부 제품은 5-6% 정도 할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M2까지는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M1은 중고로 구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맥북 에어 M2의 경우는 크게 할인을 안하고 3-4% 정도 할인하는 제품이 있네요. 이렇게 해서 쿠팡에서 사전 판매하는 제품들과 일부 할인하고 있는 제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둘러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구매에 도움을 조금이라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맥북을 5년간 사용하면서 느낀 점과 지금 쓰는 맥북으로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2017년도에 처음 산 제품은 맥북 프로 2016 제품으로 인텔 i5의 8기가 램 저장 용량 512기가 제품이었고요. 지금 쓰는 제품은 맥북 에어 M1 8기가 512기가 제품입니다. 지금 주로 사용하는 분야는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영상 제작입니다. 맥북 관련해서 인터넷 커뮤니티 글들을 보면 맥북 에어 8기가로는 프로그램 2-3개만 실행하면 버벅이고 못쓴다. 그러니 무조건 16기가를 사야 한다. 주장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영상 편집을 위해서 파이널 컷 프로는 안 끄고 거의 항시 실행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인터넷 브라우저는 크롬 같은 경우는 최소 다른 아이디로 3개 창을 띄워놓고 탭으로 따지면 3개 창을 다 합쳐서 약 20개 내외의 탭을 활성화해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사파리 브라우저도 1개 창의 탭은 최소 5개 이상 사용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브루라고 하는 영상 편집기도 거의 항상 켜고 있고요. 그 밖에 텍스트 편집기 메모장, 텔레그램, 카톡 등등 여러 자잘한 프로그램들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켜놓은 상태에서 키노트와 포토샵도 가끔씩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아무 탈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버벅인다고 느낄 때도 좀 있긴 합니다. 언제냐면 영상 편집을 할 때 맥OS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8기가라서 그런지 메모리 관리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활성 상태창이라고 윈도우의 작업 관리자 같은 격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버벅인다 싶으면 자주 메모리를 체크해보고 있습니다.
느려질 때 보면 파이널 컷에서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고 있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럴 때는 한번 파이널 컷을 껐다가 다시 켜주면 메모리 사용량이 적게는 30% 많게는 70%까지도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영상 편집 시 고화질의 많은 영상을 불러와서 작업을 한다거나 또는 작은 영상이지만 수십 수백 개를 불러와서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는 없었고요. 간단한 4K 영상 작업이나 FHD 영상 작업은 크게 불편함 없이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간혹 끊기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솔직히 16기가 이상의 맥북을 쓰고 싶습니다. 왜냐면 메모리 사용량을 체크하면서 프로그램을 껐다 켰다 하는 것이 귀찮기 때문이죠. 확실히 느려지는 경우를 말씀드리면 영상 파일 출력할 때는 인코딩을 해야 하니까 맥북이 느려집니다. 당연한 소리를 하는 건데요. 버벅일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시간씩 하는 큰 영상이 아니라면 인코딩 하면서 웹서핑 유튜브 시청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는 유튜브 영상을 주로 만드니까 10분 넘는 영상도 많이 없으니 영상 출력도 금방 끝나서 큰 의미가 없기도 합니다. 저는 10시간이 넘는 FHD 영상도 많이 만들어 봤었는데요. 대신 10시간이 넘는 영상들은 편집할 때 확실히 많이 버벅입니다. 참고로 4K 긴 영상도 편집이 되긴 되는데 필요하지 않아서 작업을 많이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0시간이 넘는 영상들을 만들 때 16기가 이상의 제품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왕이면 CPU도 프로나 맥스를 써보고 싶기도 했고요. 고사양 맥북은 영상 인코딩 하면서도 다른 영상을 편집할 수 있다고 들어서 그랬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보통의 유튜브 영상 편집하는 정도라면 인코딩이 빠르니 동시작업을 할 일도 없긴 합니다. 10시간짜리 영상을 출력하면 1시간씩은 걸리고 맥북도 열받고 그러니 그때는 정말 고사양의 맥북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와중에 10시간짜리 영상이 좀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는 영상이다 싶으면 웹서핑도 못합니다. 잘못하면 영상이 뻥나서 출력 시간을 이중으로 잡아먹게 되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었죠. 저처럼 인터넷 창도 많이 켜고 영상 편집도 하고 하면서 메모리를 꽉 차게 쓰실 분들은 8기가 보다는 16기가를 강하게 추천드리고요. 그렇게까지는 안 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8기가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영상 편집을 하실 분들 중에서 예산 문제로 8기가를 사시더라도 256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장 용량 256기가는 영상 좀 만들다 보면 금방 꽉 찹니다. 물론 영상 편집은 안하고 주 업무가 사진 편집, 웹서핑, 드라마나 영화 시청이고 문서 작업도 하면서 친구들이랑 카톡 주고 받고 하는 용도로 쓴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512기가가 필요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용량이 부족하다 싶으면 썬더볼트 활용해서 빠른 외장 SSD 등을 연결해서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요. 그 대신에 SSD도 빈 공간이 좀 있어야 시스템에서 가상 메모리로 활용을 하니까요. SSD가 꽉 차지 않게 관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네요. 제가 8기가 램을 쓰면서 메모리 관리를 해주듯이 256을 쓰시는 분들은 저장 공간 관리를 해주어야겠죠. 저는 8기가 맥북이지만 사실상 파이널 컷 프로가 차지하는 메모리 용량이 20기가를 훌쩍 넘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요. 어떤 경우 그러냐면 영상을 출력할 때 아니면 편집할 때 또는 많은 영상을 불러와서 작업할 때 그렇더라고요. 또 다른 경우는 파이널 컷을 오랫동안 끄지 않았을 경우 계속 쓰다 보면 메모리 사용량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지금 제 활성 상태 창을 보여드리면요. 파이널 컷 보이시나요? 15기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파이널 컷을 쓰지 않고 텍스트 편집기에서 대본을 쓰면서 텍스트만 타이핑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럴 때는 한 번씩 파이널 컷을 종료했다가 다시 실행해주면 메모리 사용량이 팍 줄어들더군요. 그래도 또 작업하다 보면 금세 올라가기는 합니다만 껐다가 켜주면 확실히 편집할 때 쾌적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사실 옛날에는 8기가면 충분해서 맥북이어 살 때 16기가를 안 샀는데 작업 환경이 달라져서 8GB가 열악한 환경이 되어버렸네요. 말이 많았는데 정리를 해보면 인코딩 중이 아니라면 제 맥북에서 이런저런 작업을 할 때 버벅이는 현상은 거의 드물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브라우저 탭을 몇십 개씩 켜놓고 유튜브 같은 걸 여러 창에서 열어서 보거나 하기 전에는 괜찮습니다. 맥북 에어 M1 8기가도 생각보다 쓸만할 것 같지 않나요? 한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은 맥북 에어는 팬이 없어서 여름에 잘 버텨줄지는 봐야겠습니다. 제가 맥북을 작년 여름에 사긴 했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빡시게 안 써서 버벅임을 전혀 느끼지도 못했었죠. 처음 구매했을 때는 솔직히 M1 자체가 엄청 빨라져서 좋다는 생각밖에 안 했거든요. 맥북 프로 2016 i5 CPU로도 2018년에 유튜브 영상도 편집하면서 잘 썼습니다. 그런데 맥OS랑 파이널 컷이 업데이트 한 번씩 할 때마다 조금씩 느려지더군요. 마지막 교체하기 전에는 파이널 컷도 껐다가 켜면 라이브러리 로딩하고 하면 진짜 3분은 걸렸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비하면 지금은 천국입니다. 사용 분야가 다르신 분들은 제 경험담이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약간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커뮤니티 보다 보면 맥북을 8기가로 사서 쓰면 SSD를 많이 사용해야 해서 SSD 수명이 줄어든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마 망가지기 전에 느려져서 새로운 맥북을 구매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저도 2017년에 샀던 맥북 실컷 잘 쓰다가
2022년 여름에 결국 너무 느려져서 교체했으니까요. 그 와중에 맥북은 감가도 상대적으로 적어서 쓰던 맥북을 35만원에 팔아서 지금 맥북 살 때 보태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썰을 풀다 보니 너무 길어지네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맥북 사용기 영상을 따로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럼 이만 다음에 또 달달한 꿀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안 하시더라도 좋아요는 눌러주세요.